다음으로 보면 등기부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가, 이 부분은 등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등기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등기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가 정리해 놓은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지금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등기부를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이제 그 찾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여기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면 방송을 매끄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질이 중요하냐.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하도 실전적인 경험이 없다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봐야. 실제 하려면 어떻게, 용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부자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도 바로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 거죠. 어쨌든 등기부를 보면 이렇게, 여러분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 www.iros.go.kr을 검색하면, 뭐 한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나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등기부를 열람을 하려면 열람을 누르면 되고, 열람을. 그리고 이걸 발급하면 돼요. 열람은 700원이고, 이 발급하기는, 제출용 발급은 1,000원입니다. 이거는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 등기할 때는 꼭 발급하기로 해야 되고, 열람하기로는 그냥 간단하게 등기부가 어떻게 된 상황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리 분석할 때는 구태여 1,000원짜리 하지 말고 700원짜리로 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지금은 이제 등기부 등본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어요.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해서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이 전부, 여러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 전부 증명서는 말수사항까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등기부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말수사항까지 볼 수 있게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야, 그래서 등기부에는 보통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 등기부 같은 경우는요,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등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제부하고 갑부, 을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한번 판서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권리 분석에는 등기부가 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그러죠. 약칭으로는 그냥 등기부. 등기사항 전부, 등기부가 아니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자가 빠져야죠. 붙어있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부동산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집합건물하고 일반 건물이 있죠. 일반 건물을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인 독립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독립건물. 그래서 이 집합건물 같은 거 여러분이 잘 아는 건 뭐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다세주택, 연립주택 이런 게 있죠. 아파트, 다세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또 아파트형 공장,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건물 전용 면적 비율로 대지 지분이 나눠지죠. 대지 지분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두 가지입니다. 표제부가,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제부 같은 경우는 토지 전체 면적,
건물 층별로 전체의 연면적이 나오고, 두 번째 표제부는 건물 전연면적하고 대지 지분 비율이 나오죠. 그리고 갑구와 울구가 나옵니다. 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부터 이전 등기, 그리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나오고, 이 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권 이외에 담보물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전세권이나 임대차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죠.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뭐냐,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분리해서 거래가 되는 거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이런 건물 등기부나 토지 등기부 같은 경우는요, 독립적으로 거래가 되는, 이럴 때에는 표제부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갑구, 을구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집합 건물이든 또는 이제 일반 건물이든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 표제부에는 뭐가 나오느냐, 땅의 면적이라든가 건물 면적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 나오죠. 건물 동호수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임대차 계약에서 대항 요건을 갖출 때 전입신고할 때는 이 집합 건물이든 일반 건물이든 이 표제부에 기재된 표제부에 기재된 주소로 해야 됩니다.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에 등기된 내용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기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다를 때에는 이 표제부의 내용은 등기부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에 있는 주소나 면적 등이 우선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게 이제, 그러나 이게 갑부에 등기되어 있는 이 권리, 갑부에 등기되어 있는 이 건축물 대장하고 집합 건물하고 다르다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거죠. 아니,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죠. 권리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다를 때는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고, 그러나 이게 표제부에 기재했던 면적이나 주소 이런 것들이 다를 때에는 등기부하고 대장이 다를 때에는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동일한가를 봐서 다르다고 하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요. 우선 그게 왜 다른가를 먼저 확인해야죠. 그러게 여러분, 그러나 이게 또 이게 등기부에서도 이제 갑구와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 소유권이 달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갑구와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순서가 다르다면 날짜가 빠른 게 우선하죠. 같은 날일 때에는 첩수번호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같이 보면 등기부 보면 이렇게 이게 표제부가 되죠. 이 표제부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소랑 그 지목하고 면적 같은 경우가 있죠. 이 표제부가 하는 경우가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다르면 건축물 대장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부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내용에서 소유권을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다를 때는 등기부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대차 계획 대항 요건을 갖출 때는 이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내용이 건축물 대장이 등기된 거 동일한지를 봐서 다르다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전입신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갑구와 을구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갑구에 등기된 거랑 을구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다르다. 그랬을 때에는 먼저 등기된 게 우선하고, 같은 날일 때는 이 접수번호, 여기 접수번호 있죠. 14300, 이 접수번호, 그리고 44397 있죠. 이 접수번호가 우선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은 날 때는 지금처럼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 등기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등기부를 분석하면 되고, 이번에 이제 보면,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보면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 보면, 하고 토지 대장이 있죠.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 거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이 있는 거죠. 이런 대장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왜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등기된 게 다르다 했을 때 왜 건축물 대장이 표제부가 우선하느냐. 이것들은 왜냐면 건물이 만들어질 때 먼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된다. 우리가 보면 간단히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과 같이 빈 땅에다가 건물을 지면 건축 허가를 받고 허가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따라서 사용 승인이 나오고 승인하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죠. 이거에 의해서 건물이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부의 내용이 사용 승인을 받은 내용, 건축허가대로 사용 승인을 받은 이 내용이 우선하는 거죠. 등기보다. 이걸